면역 항암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최근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셀바이오가 오늘 좀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처음 이제 박셀바이오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제 박셀바이오를 찍어보자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구간을 먼저 잡아드렸어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11만 8천원인가 11만 6천원부터 12만 1천원이었나 그 구간 좀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뭐 반등이 좀 그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아진 흐름이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가 주가 상승을 막 할 때, 거의 30만원 가까이 갈 때, 그거 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하는 이제 주포들이죠. 주포들이 돈을 엄청나게 강하게 써준 이제 완전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박셀바이오의 총 큰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 좀 모멘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주저리 길게 좀 했는데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박셀바이오 하면은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데, 항암 이 면역이 3세대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냥 암세포고 뭐고 그냥 다 죽여버리자. 두 번째는 암세포라는 게 이 세포가 변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표적을 하자. 표적 강함. 그리고 세 번째가 면역세포,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암세포랑 싸우게 하자 라는 게 이제 3세대 치료법인 면역 항암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좀 바이오 기업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분석하는데. 그래서 좀 면역 항암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면역 항암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면역 항암, 뭐 혈액암, 뭐 이런 면역 항암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도 꽤 많은데, 일단 뭐 이번 시간은 박셀바이오니까 박셀바이오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자연살해 세포 기반의 NK 플랫폼, 진행 중인 간에 대한 이제 간암에 대한 치료죠. 두 번째가 선천적인 면역이랑 적응시키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이랑을 합쳐서 항암 면역을 유도하는 DC 플랫폼. 이거는 다발골수증, 림프종 백혈병과 함께 3대 혈액암이에요. 이 혈액암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박셀바이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암에 대한 선택성과 특이도를 갖춘 칼트티 치료제인 CAR 플랫폼. 이것도 역시 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주식시장에서. 유전자 치료, 면역세포 치료, 융합한 차세대 첨단 항암 치료. 그래서 이 면역 항암 기업들 보면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 선택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 암에 대해서도 충분히 요 기술을 가지고도 대응이 가능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회 될 때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15,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거나 부작용이 적은 사이토카인을 갖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용 항암 면역치료제인 박스루킨 15.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들도 코로나에 걸린다. 뭐 반려동물들도 최근에 뭐 만성질환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뭐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뭐 그 외에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뭐,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저는 안 키우기 때문에 그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 박스루킨 15 관련해가지고. 그죠? 박셀바이오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 메인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간암, 다발골수종, 항암 면역치료 플랫폼, 세포치료제 연구하는 신약 개발 기업이고, 약 9년 동안 GMP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그 면역세포 치료제의 제조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체 생산 세포 치료제를 이용하여 임상을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지금 정확히 찍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좀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한 가지에 좀 이제 또 되게 화가 많으신 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아직 2000 뭐죠? 아직 2021년도가 다 안 끝났는데 뭐 벌써 예단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매출 창출 시점이 요게 지금 디테일하게 기간이 안 찍혀 있는데, 이 DC의 다발고 수정이 정상적이라면 2000년도 3분기에 매출이 찍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댓글로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일단 이게 좀 어느 정도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뭐 다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정확하게는 2000년도 8월 정도에 매출이 창출이 됐어야 하는 그 계획이었는데, 뭐 4분기에 매출이 찍힌 게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안 끝난 게 아니라 2000년도에 찍혀야 될 매출이 안 찍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면역 항암 관련해 가지고 3세대 약간 3세대 암 치료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좀 암 치료의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 또 완전관에도 뭐 11명 중에 4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젠은 한 명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물론 뭐 바이오 섹터에 좀 붐도 있었죠. 신라젠이 올라갈 때는 사실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필룩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을 완전 이끌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가 이때죠. 요때 셀트리온, 신라젠, 필룩스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시장을 주도할 때였는데 최근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뭔가 주도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죠, 사실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셀바이오가 뭐 완전간에 4명, 11명 중에 4명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꽤나 의미 있는 수치다. 그리고 뭐 생존 기간도 뭐 40개월이었으니까 뭐 치료 효과가 뭐 상당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아쉽게도 좀 주가가 밀리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시간에 약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정확한 요인을 찾진 못했어요, 저도 사실. 오늘 반등하고 시간에까지 올라간 게. 근데 이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와 좀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일단 좀 매출이 나와주는 게, 국내 매출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매출이 찍히거나 뭐 영업이익이 찍히거나 했을 때는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내 매출이라든지 혹은 뭐 해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박셀바이오가 돈을 버는, 이런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언젠가 되면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1, 2분기 정도 미뤄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채워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또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날을 기준으로 반등 구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여나 뭐 박셀바이오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타 있거나, 왜냐면 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갈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뿐만 아니라 뭐 신풍제약, 뭐 시젠, 이런 기업에 정말 뭐 추가적으로 대응을 못할 만큼의 비중을 확 실어버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안 받쳐주거나 혹여나 뭐 조그마한 노이즈를 가지고 그걸 또 명분 삼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뭐 나는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단가를 좀 잘 맞춰놔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평단가를 잘 맞춰놔야 내가 좀 비중 관리를 할 때도 손실 혹은 수익을 최소화, 수익은 조금 더, 손실은 조금 덜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비중 관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박셀바이오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위치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뭐 이 면역 항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뭐 찾아보고 있는데, 혹은 뭐
도움 될 만한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도 뭐 나름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뭐 댓글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또 힘내서 또 열심히 또 추진력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 연휴 끝났는데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상단 메뉴 친구 추가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 HBTV 천사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에요. 친추하시면요, 장중이라든지 저녁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뭐 도움 많이 되는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링크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고 또 무료 추천 종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교육 자료까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설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1년에 120만원이고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이고 2020년 혹여나 좀 주식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다, 혹은 주식을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나라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좀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120만원 이벤트 현재 설 이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좀 보다 안정적이고 좀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VIP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100% 수익을 돌파한 종목도 나왔고 뭐 40%, 30%, 20%, 뭐 10%, 뭐 마이너스 10% 이런 종목도 갖고 있으면서 계좌는 점진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반을 통해서는 0에서 3거래일 정도 단기 매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입맛에 맞는 컨텐츠로 한번 허브경제TV와 안정적으로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좀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박셀바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